오늘은 다양한 심리 도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 도식은 참으로 다양한데 어느 정도 다양하고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나 심리 도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생각을 몇 가지 합니까? 5만 가지. 그러니까 생각을 5만 가지 하면은 그 심리 소식 개수는 적어도 5만 가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 소식을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격으로 되어 있고, 성격은 심리 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심리 소식도 엄밀히 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다양하고 숫자도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고 숫자가 많은 심리 소식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심리 소식이 필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과 성격에 대해서 그 중요한 그런 심리 도식은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유용하죠. 이제 그런 심리 소식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이게 이제 심리 소식인데, 심리 소식 같다는 느낌이 퍼뜩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한자고 한글이고 알파벳이고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런 문자에 대해서 심리소식을 이름을 붙이면 어떤 이름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언어 심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 한글, 알파벳, 히브리어 그 외에도 무수한 글자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 기호학에서는 이 글자 혹은 언어를 기호로 접근합니다.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 기표와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호에 기라고 하는 의미가 없으면 이 기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런 글자에 그 어떤 의미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글자에는 뭐가 있다? 기호에 불과하다. 이것이 기호학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자가 모여서 뭐가 되죠? 단어가 됩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글자의 의미, 개념을 우리가 해독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글자와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있죠. 이 인식 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심리 도식이다. 글자의 의미와 개념을 인식하는 거니까 무슨 심리 도식입니까? 언어 심리 도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어렵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저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언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 언어 심리학이 있으면 당연히 언어 심리 도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말을 할 때 뭘로 하죠? 언어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에는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언어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심리 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언어 심리 도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된 심리 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참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자, 이걸 예술 심리 도식이라고 붙이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예술은 예술 심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예술 심리가 있으면 당연히 예술 도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술 심리 도식으로 사실 예술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술 심리 도식이 없으면 예술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예술 심리 도식입니다. 사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예술이 중요하지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을 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술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에도 예술에 해당하는 심리 도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나지요? 예, 이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춤을? 공산탈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심리도시의 이름을 붙이면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문화심리도시라고 이름을 붙이면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심리라고 하는 게 또 분명히 또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 자, 문화심리가 있으면 문화심리도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문화심리도식으로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문화를 하는 사람은 바로 문화심리도시라는 그런 도식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화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화가 있죠. 각 가정마다 있는 문화가 뭡니까? 그게 가족 문화입니다. 각 가족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은 상대편 가족의 가족 문화를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데, 그래서 뭐 가족 문화, 어디에 가든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심지어 상문화도 있고요, 뭐 서양 문화도 있고 한국 문화도 있고, 가는 곳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화가 있는 곳에 문화 심리가 있고 문화 심리 도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참 좋겠죠. 뭐 이런 도식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뭐 도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뭐죠? 복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에 그 심리도식에 이름을 붙이면 어떤 이름이 가능할까요? 예, 보는 그대로 복싱 심리도식입니다. 우리가 복싱하는데도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력으로 복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싱 심리가 있죠. 복싱 심리는 뭐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가 복싱을 왜 하죠? 이기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복싱은 우리가 하나의 행동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행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 원칙, 모든 행동은 자극과 반응으로 그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자, 자극하면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복싱으로 말하면 공격하면 방어합니다. 자, 그러면 방어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할까요?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극,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극 또는 대응,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반응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모든 행동은 자극과 반응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자, 복싱이 이같이 자극하고 반응하고 또 자극하고 반응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복싱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복싱이 나오죠. 지금 자극하니까 반응하고 공격하니까 방어하고. 이와 같은 것에서는 심리가 있고 심리 도식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나? 뭐 우리는 복서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이 복싱처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는 그 대화는 마치 복싱 선수가 죽으라고 때리고 죽기 살기로 치고 또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지금도 이렇게 치고 또 상대방은 방어하고 이게 우리 대화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싱하듯이 대화하면 정말 낭패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싱은 이기면 상이 있는데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니죠. 이기고 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논쟁에서는 이기고 관계에서는 깨지면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논쟁에서 지면 지는 거 그 자체로서 우리가 참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이 말싸움이라는 것은 복싱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도 이게 아니고 지면 지는 대로 속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의 이런 대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공방대화라고 합니다. 이런 복싱과 같은 대화를 하지 말고 해서 이 장면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자극하면 반응하고 또 자극으로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자극하면 반응하고, 이제 복싱으로 말하면 공격하면 방어하고 또 방어로 끝나지 않고 공격하면 방어하고, 그러니까 공격 방어 공격 방어,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이렇게 해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복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 복싱 도식을 들고 들어왔을까요? 예. 우리 복싱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싱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지만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반응을 못했어요. 또 한 방 날렸어요. 자극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주먹에 그 다음에 그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또 반응을 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상대방을 향하여 뭐합니까? 공격,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면 반응을 하고 방어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공격하고 공격하면 또 이렇게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 또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면 두 번 공격하네요. 예, 공격하면 또 두 번 잽을 날리는 거죠. 예. 자, 우리 대화에는 뭐 잽도 있고 어퍼컷도 있고, 상대방이 취약하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주 공격하는 이런 대화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관계가 나빠질수록 이런 복싱과 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혼을 연구하면서 이혼한 사람들이 전부 이 대화를 나중에 복싱하듯 그렇게 대화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혼을 연구하면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참 복싱을 너무 강조하니까 좀 식상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복싱은 주먹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대화는 주먹 대신에 뭘로 싸우죠? 말로 싸우죠. 말로 뭐처럼 복싱하는 것처럼
싸우더라는 거죠. 자,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말로 공격을 하면 또 말로 뭐 하죠? 강하게 반발하고 방어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세게 공격을 하면 거기에 맞서서 방어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스트레스 상황에 가도 뭐처럼 대화해서는 안 된다, 복싱하듯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싱 심리학을 들고 나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양한 심리도식,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만 이렇게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재미있을 걸로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